예, 에페 도서관입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에 어제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일은 윈도우 업데이트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더 쟁점들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을 사칭하는 그룹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하고 예, 맞물려서 우리가 한국 가디언 지부가 있다. 그래서 가디언 자료를 공부하는 것을 또 방해한다. 그 번역가 공부를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어떤 그 쟁점, 이슈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 우리 개념들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사고는 그 비약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감사한 행동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 인사이드 아웃, 머릿속 이제 빌런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외면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다크포스들에 대한 고대의 다크포스들을 외면하면서, 실제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면서 상승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쁨이가,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삭제하고, 묻어버리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근원과의 관계 맺음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섀도우 댄서와 섀도우 자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섀도우 댄서가 스트레인저, 또 somebody,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이제 많이 공감들 못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정말 우리들의 문제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섀도우 댄서와 섀도우 자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정확히 해야 되고요. 이 섀도우 댄서는 어, 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아누nnaki 들이 이제 수메르 문명의 그 문화, 그 스토리들을 보면은 아누nnaki 들이 해변가의 여자들을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따먹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첫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고 여자는 항구다. 그래서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여자들, 아이돌들, 이런 영화의 장면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아누나키입니다. 첫사랑인. 이 첫사랑의 스토리도 이제 다 그런 원형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섀도우 자아는 뭐냐 하면은 다 이 섀도우 댄서들이 언제 나한테 다가오냐 하면 주인들한테 내가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질병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가 증폭됐을 때 섀도우 댄서들이 이 결합을 언제 밤에 밤에 우리 어두운 밤에 와서 우리의 포스들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탈리 심리 전술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디언들은 항상 솔루션 해결한 다음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거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들의 그 옥토버 플랜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뭔가 벌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호스트 마스터드 과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치유의 관점에서 가디언의 가르침, 이해샤가 프리덤 티칭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워크숍 자료들에서 정신 개념들과 페탈리에 숨겨진 지배 전술들을 한데 모아본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인사이드 아웃 얘기하니까 예, 남의 얘기 같이 들렸던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얘기 같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을 왜곡하고 있는지 불안이, 당황이, 불업이, 따분이 살펴보면서 이런 감정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견된 우울임이죠, 우울. 그러니까 허무와 무기력에 빠졌다가 우울로 가는 거죠. 우울로 가고 더 앞으로 이제 MB와 불안이, 근심, 걱정이 더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 숨겨진 비밀, 섀도우 자아죠. 섀도우 자아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이제 섀도우 자아, 나의 그림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태양이 우리가 빛이 연예인들이 촬영을 할 때 보면은 조명을 굉장히 세게 틀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세게 틀면은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그 어떤 왜곡들이라든가 굴곡들이 있는 것들을 다 감춰주게 되는데, 그래서 조명이 없으면은 촬영을 안 하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불안전한 빛 아래서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불안정한 빛 안에서는 그림자들이 생기죠. 우리가 태양을 받고 살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불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태양의 광명이 완벽하게 제대로 된 광명이 되면은 그림자가 생기질 않습니다. 결국 이 섀도우 자아를 치료하는 방법은 내 안의 태양, 내 안의 광명, 내 안의 근원의 빛을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더 유심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견된 부분들, 사랑 스토리 갖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치심도 나올 수 있고요. 사랑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수치심까지 해서 꿈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 다루겠다라고 이제 감독이 예언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탈리 이제 숨겨진 집의 전술을 이제 다 모아본 거거든요. 이 워크숍 자료들 번역하면서 워크숍에서 나왔던 것들 다 모아본 겁니다. 밈, 스키마, 나르시즘, 페르소나, 보상심리 패턴, 미친 광기,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현관 매트 증후군, 그 다음에 양극성 프리즘, 그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게임, 싸움과 도주의 반응, 페탈리 대화법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 내 생각인지 아닌지, 이 자신이 선택한 사고인지 주입된 사고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밈 정치가, 밈 전술이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 스키마라는 거는 기억 속에 쌓인 지식의 구조로서 인간의 지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판단하고 교만하고 굴림하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모으는데 게으르면서 우리가 봤던 그 악루 같은 느낌이죠. 그런 그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르시즘은 뭐 자신 내면의 섀도우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위험 또한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페르소나, 가면을 쓴 인격입니다. 자존심, 수치심이 강해서 세상의 단점이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면을 쓰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보상 심리는 이렇게 뇌가 스스로 반응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 합리화 욕구다. 그다음에 미친 광기. 이 정신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요. 매니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지만은 실제 물질 대상에 무차별적으로 집착하거나 소유하려는 거, 이런 수집광, 중독 증세에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 뭐, 너무 많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극도의 이제 자존감과 이기심을 보이면서 이 왕권적인 권위와 자유함을 보이고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엄청난 이제 공격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한 독재자처럼 보이죠. 그 친절함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독재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좀 현관 매트 증후군하고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 매트 증후군은 어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시험에 걸려 있는 부분들, 양극성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 이 양극성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한테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V 게임, 가해자 피해자 나눠서 하는 게임들, 그다음에 싸움과 도주의 반응, 이거 그러니까 내분비 교란 편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바이올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드레날린 반응을 그렇게 이렇게 뭐 불안이다, 뭐 내지는 당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말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 모든 마음과 감정의 작용은 물질 작용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우리의 바이올로지를 스스로 내가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의 신경계의 권한을 지금 완벽하게 페탈리가 장악을 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자기 주권을 선포하고 내가 신경계를 내가 조절하겠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숙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인문과 또 과학과 또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디언과 공동 창조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들을 이게 예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예. 이 내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문제가 아닌 거는 없는 거고요. 내 문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나의 공부를 가져오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디언 자료에서 프리덤 지층에서 버뮤다에서 있네요. 두려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태도가 중요하다. 항상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DNA 형판의 진실성을 결정한다. DNA 형판은 우리의 진화의 경로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DNA 형판의 진실성인데 이것을 왜곡돼서 발현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랙 심장을 통한 우리 섀도우 자아를 이용한 어둠의 선택들을 하게 하는 행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려움은 발상, 신념, 판단, 이름 붙이기를 부인하는 예, 아이디어의 빌리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에고를 빌리프가 강화된 상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드 아웃에서 판단과 이름 붙이기를 부인하는 내면의 신근원의 생화학적으로 운반된 경험적, 감정적 번역이다. 그러니까 물질 생화학적이라는 거죠. 생화학적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의 번역이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발상, 신념, 판단, 이름 붙이기는 의식 마인드와 잠재의식 마인드 내면의 에너지 패턴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패턴이고 생물학적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패턴들은 생학적 실제를 지휘하고 이를 통해서 감정적 두려움의 증폭이 경험된다. 두려움의 경험은 내면의 신근원에 내재된 물질 현현한 것들의 존재, 사랑, 안전, 무한한 권능을 부인하면서 당신이 양극화된 이중성의 왜곡 렌즈를 통해서 현 상태의 조용한 현실에 이름 붙이기를 했을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념에 반한다, 이데올로기에 반한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남을 판단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정불변한 것처럼 라벨링 이름을 붙여버린다. 이랬을 때 실제 자신들한테 내면에 생기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레이션은 이 분자 생물학적 용어인데요. 이 전사 번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치를 얘기할 땐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포의 삼위일체 3스텝 얘기했을 때, DNA 정보가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있고, 소포츠의 단백질 합성이 있다. 그래서 최종 이 아미노산 단백질, 이 부분들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건드리면 당연히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신저 RNA를 어떻게 복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신경망들 또 내분비 체계들을 장악을 하면서 페탈리들이 개인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부인하고 있는 두 가지는 발현되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 패턴에 대해서 지금 나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직 잠들어 있는 내면의 크리스토스, 불안, 물질 현현한 존재, 사랑, 안전, 무한한 권능, 현실에 대한 완벽한 긍정과 수용, 또 미래에 대한 비전, 꿈, 이상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치유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차 의식을 가져오고 우리의 화염체들을 활성화시키며 부족 실드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 실드는 문자 그대로 더 큰 부족 실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족 실드는 더 큰 행성 실드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태양계 안에 모든 행성들은 태양계의 일부로서 태양계의 실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태양계 실드 또한 은하계 실드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위로 다 모든 길들이 그렇다.
각각의 실드들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주파수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만큼 우리는 서로와 행성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치유를 돕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프랙탈이죠. 이 카운트 시스템이 영혼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장치거든요. 예, 이렇게 쉴드라는 것이 이 쉴드 인의 DNA 형판이 있고 그래서 개인 쉴드, 부족 쉴드, 행성 쉴드, 태양계 쉴드, 은하 쉴드, 우주 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인 쉴드는 부족 쉴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족 쉴드는 행성 쉴드 안에 있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은 이제 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나오는 거고요. 부족은 행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행성은 태양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태양계는 은하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은하계는 우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주는 더 큰 상위 시스템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완벽한 질서고 체계고 수직적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나의 어떤 더 큰 상위 집합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페탈리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행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기적인 개인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이제 개별화, 개인화 논리인 거고 그런 개인 하모닉으로 구성됐을 때 그 미러버를 터트리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보시고 이제 에고와 부정적인 에고의 차이입니다. 에고와 부정적인 에고. 또 태도 얘기 나오는데요. 태도에 있어서 외적인 페르소나, 가면을 쓴 인격을 가진 것에 정말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해치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들이 속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들 자신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의식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체의 DNA 내의 화학적 조건으로 나타나고 신체의 화학물질은 사실상의 상승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페르소나들 보시면은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가면이란 뜻이죠. 외적 인격, 가면을 쓴 인격. 이제 칼 융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섀도우와 같은 페르소나는 잠재의식의 열등한 인격이고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아가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영역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 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라면 근본적인 자아를 얘기하겠죠. 페르소나는 일종의 가면으로 집단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일종의 가면으로 집단사회 행동 규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한 대로, 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대로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짓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섀도우를 치유하기 전에 이제 에고를 먼저 통달해야 된다. 에고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에고는 단순히 3차원 현실을 내다보는 당신의 일부일 뿐이다. 당신의 에고는 당신의 정신체와 함께한다. 정신체는 에고의 본래의 최고 경영자다. 현재 왜곡으로 당신의 하위 인격들인 섀도우 바디가 에고를 지배하게 하고 혼란과 수많은 정당화 패턴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에고는 3차원 자아고요. 섀도우는 2차원 부정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 상태는 차원 전복 반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반란 세력입니다. 내 안에 게릴라 집단 같은 거죠. 이 내 안에 빌런들이 왜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됐느냐. 2차원 섀도우에 의해서 권한을 뺏기고 쫓겨나는 3차원 자신의 주도권을 되찾아서 많이 그때 비로소 크리스토 자아에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원이 지금 우리 잠재의식 레이어고 대수층입니다. 여기서 섀도우가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에고의 힘, 자신의 정신적 마인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크리토스 자아에게 진실되고 관철하게 요청해야 된다. 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 자아의 의식과 의도를 따르고 배우고 섬기며 크리스토 자아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반드시 해야 크리스토 자아는 이 반란 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된다. 크리스토 자아는 진실되고 간절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화살표는 저의 첨언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했던 센 발언들은 이 3년 전에 번역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의 이제 원칙과 같고요.
원칙이라보다 진리를 섬기는 저의 마음과 같은 거고요. 이러한 우리 솔루션들이 있고 그런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겪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카르마 설정이 있고, 자유의지 선물을 통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진화하도록 설정되어서 공부가 종료되는 자연적인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 자신을 지배하는 더 큰 힘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제 뿌리 근원을 찾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험과 성장의 과정이 이제 뒤집혀진 채 배우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의 어떤 부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부정적인 자, 섀도우 자아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자의 공부를 종료하고 물질은 4차원, 의식은 5차원 상태로 이제 변형되어야 되는 우리 상승 과정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안과 박에 그러니까 3차원, 4차원에 동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레디 플레이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원에서 4차원에서 동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내면일 수도 있고 내 밖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 그래서 3차원 정신체 에고가 진정한 자아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2차원 감정체의 하이자아가 길목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섀도우 자아 부정적인 에고를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은 영적 통달과 상승 여정에서 필연적인 숙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섀도우에 의해서 의식 아래, 서브리미널리 이렇게 돼 있죠. 의식적으로, 잠재 의식적으로 지휘될 때 에고는 머리가 잘린 채 원을 그리며 뛰어다니는 미쳐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에고가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게 된다. 부정적인 에고는 자신이 완전히 통제 불능이라고 느끼는 거고 제한적이고 편협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느낌, 통제 불능이며 제한적이고 편협하게 느끼는 부정적인 에고의 느낌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제 에고의 속성들, 우리가 보면은요, 삼지체를 했죠. 이게 삼지체가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떻게 이원적으로 양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원과 단절된 혼자 된 자, 혼자로 느끼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나 진짜 실제의 진실이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고의 속성이 이제 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는 자야. 그러니까 좋은 것들, 이쁜 것들만 원하죠. 그러니까 기쁨과 불업이가 하는 것 같은 이런 갈망의 상태.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욕망적 자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고가 지배하는 3차원 자, 또 그리고 부정적 에고가 지배하는 2차원 자, 에고가 지배하는 3차원 자아는 3차원 현실을 내다보는 나의 일부이지만, 일부죠. 부정적 자아는 섀도우 자아가 지배하는 2차원 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체와 함께하는 나의 일부이지만 3차원 자아, 에고는, 부정적 에고 자아는 정신체를 무력화하고 왜곡시키는 하이 자아라는 거죠. 정신체는 에고의 본래 최고 경영자였는데, 이 섀도우 자아는 감정체를 증폭시켜서 폭주시키는 하이 자아다. 그 다음에 감정체와 육체를 통솔하는 경영자 자아로서 3차원 자아가 있다면 2차원 자아는 혼란과 자기 정당화 패턴을 이끌고 있는 하위 자아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고의 삼지체가 양극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생각이 집착과 망각으로, 그 다음에 감정 충동이 간질 발작과 히스테리로, 그 다음에 오감이 조증과 울증으로, 생각은 명료하지 않고 거칠고, 그 다음에 감정은 주체하지 못하고 발산하고 들뜨고, 그리고 육체는 자기의 확신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나워진다. 요 부분들, 박스에 정리된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내용을 정리한 거지만 이 삼지체의 양극화 부분들은 다른 비전들 공부하면서 정리된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부정적 에고는 정신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종류의 자기 정당화 패턴들을 만들 때 나타난다.
부정적 에고는 실제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부정적 에고는 각 보상 심리 패턴을 만든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만하게 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더 끔찍하고 유아틱하고 한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말 멋지다고 믿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멋지게 행동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심리 패턴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페르소나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예, 약점은 감추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싶은 심리 작용이다. 그래서 뇌가 스스로 반응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 욕구다. 그러니까 동의 욕구, 인정 욕구, 합리화 욕구, 정당화 욕구 이 모든 게 일어나는 이 보상 심리 패턴을 통해서 섀도우는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에고를 가진 사람들은 신과의 연결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등한 수준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예, 우리는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모두 축복받았다. 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예,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있다. 예, 우리가 오직 내면의 신의 소리를 경청하고 듣는 방법을 배운다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할 우리 자신의 내면에 바로 자동 안내 시스템을 갖게 된다. 예, 당신은 부정적 에고가 필요하지 않다. 예, 부정적 에고는 다른 어떤 것들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에고가 믿을 때 인격을 보호하는 것에 있고 시 공간 안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 느끼는 인격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예, 부정적인 에고는 수많은 영적 전통들이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부정적 에고를 제거할 수 없다. 부정적 에고는 당신의 일부다. 당신은 그것을 치유하고 통합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섀도우하고 섀도우 댄서를 어떻게 분리하고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 언어 형판의 파워 격자를 살펴봤는데요. 예, 실제 완벽하게 내가 포옹하고 그래서 리얼 뭐 에고를 존중하는 거죠. 그 부정적 에고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와 같이 크리스토스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 에고를 제압하고 길들이는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원성의 어떤 극단적인 시험에서 분리를 체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 이제 공격한 적이 없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어 기제로 부정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비아냥의 협곡에서 절대 소통할 수 없는 상태. 예, 쟤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된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죠. 예, 신과 분리되었다는 환상,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환상,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믿는 환상이 자기 생존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피해의식과 다양한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 예, 분리감은 두려움과 긴장을 낳고 실질적인 감정적, 육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컨벌전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 용어인데 컨벌전의 상태를 체험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홀로그램 현실이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그러니까는 모든 결론은 이것이 홀로그램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말은 it is not real이죠. 예, 이거 진짜가 아니야 홀로그램이야.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홀로그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 자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두려운 패턴이나 방어 패턴일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 에고에 대한 정리입니다. 에고가 섀도우에서 잠재적 의식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자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원망하여 남 탓을 하는 자아고, 그리고 세 번째, 완전히 자신을 통제, 불능이라고 느끼는 자아다. 네 번째, 자신이 제한적이고 편협하다고 느끼는 자아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자아다. 여섯 번째, 감정을 증폭시키고 각종 패턴에 자기 정당화를 하는 자아다. 위에 서술한 내용도 정리한 겁니다. 이 외부로부터 숨기려고 거짓을 꾸미는 이 가짜 인격을 쓴 자아다. 이게 부정적 예거가 실제로 자신을 느끼는 상태는 자신이 가치 없다, 열등하다, 끔찍하고 유아틱하고 한심하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있을 때 계속 우리 머릿속에 빌런들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극성으로 반대급부가 생기는데 자기 정당화 패턴이나 보상심리 패턴이 생긴다는 거죠. 끝없이 자기 가치를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오만하게 돌아다닌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정말 멋지다고 느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멋지게 행동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양극성의 삶을 계속 오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방어 기제와 부정적 애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라 여기거나 전부라 여겨 부여잡고 먹이를 주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 부정성이 올라올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다가 이제 반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는 거죠. 해버리게 되면 그 흑역사의 여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카르마 형판까지 왜곡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스탑, 그 다음에 리액션 하지 않고 스탠드 할 수 있는 것, 멈춰 쓸 수 있는 것. 부정적 에고의 실제 상태 보시면 신과의 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 분리의 두려움인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은 상태, 사랑받고 축복받았다는 걸 잊은 상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에고가 믿을 때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상태, 그 다음에 시공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인격을 보호하는 상태. 그래서 이 두려움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두렵지 않기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어 보면 인생은 공평하다는 것을 안다. 근원의 의식과 에너지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대부분 부정적 예고를 증폭시키는 경우는 만족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만물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언제나 신을 향한 여정은 한결같이 열려 있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다섯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이게 이제 진리적 우리가 LTR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 반대급부를 치료하는 계속 이원성으로 춤추고 있는 부정적 에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진리로 치유하는 겁니다. 힐링을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한 서약을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이러한 상태라는 걸 아직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또 이것이 치유할 답이 있는지에 대한 그 의구심일 수 있는데요. 실제 진리로 나를 다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의 이런 상태는 극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자아, 섀도우 바디의 치유 순서, 에고의 속성에 대해서 마스터한다. 그래서 이제 양극성, 에고의 삼지체 완전히 숙지하는 것. 두 번째, 섀도우 바디를 완전히 인정해준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자신한테 관대해진다. 고대의 포스잖아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이 시스템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게 자신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용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숙제가 되어버린 거죠. 자신이 못났다고 하는 생각한 부분들을 부끄럼 없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다. 이거는 가볍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겁기 때문에 숨기고 가라앉는 거고요. 가벼우면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그랬어. 진실과 솔직함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섀도우는 존재를 인정받고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섀도우를 양지로 끌어내는 겁니다. 양지로 끌어내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되고 솔직함, 거짓과 위선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뭐 솔직하면 진실과 솔직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섀도우를 양지로 보낸다. 그러니까 개가천선 시키는 거죠. 섀도우를 일단 달래서 조용히 시킨다. 이건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전거를 불러줘도 섀도우를 아기 상태로 인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말썽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서도 섀도우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얘를 하위 자아니까 정신체가 이제 아기 달래듯이 달래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체를 강하게 훈련시킨다. 이건 알아차림이죠.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스탠다드를 계속 어긴단 말이에요. 이 섀도우들이 규범, 도덕, 윤리, 기본 상식 이런 것들을 다 선을 넘기 때문에 딱 알아차리고 멈추고 알아차려서
내가 하는 짓들이 나를 이롭고 너를 이롭게 하는 윈윈의 게임인지 이제 돌아보는 이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의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있거나 생각을 바꿔서 협조하라고 지시한다. 인생의 주권과 선택의 힘은 내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서 무릎 위에 앉힌다. 이것이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도층에서 경험되는 현실들이 있다. 순수한 사랑의 부재, 순수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감정, 모든 부정적인 반응 패턴, 에고의 모든 보상 패턴, 보상 심리 패턴이 나온다. 여기서 에고는 에고 자신을 더욱더 중요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에고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해도 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에고 자신에게 준다. 오직 두려워하고 있는 에고들만이 그렇게 한다. 그들의 근원과의 연결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에고들. 당신이 당신의 세계 속으로 당신의 세계를 관통해서 하향 조정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고차 세계들과의 주파수 연결을 느낄 때 당신은 결코 신과 분리되지 않는다. 당신은 신과의 연결된 상태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또 다른 것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 또한 당신은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아 존중감을 가질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지구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고 우리의 섀도우를 치료하는 이 시작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진짜 가디언인지 가짜 가디언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죠. 예. 오밀도 각도에서 경험되는 현실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 감정, 부정적 반응 패턴, 보상 심리 패턴 이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이 퓨어한 러브에 이르는 것, 이게 궁극의 우리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에고 개체성이 약화되고 근원 전체성이 강화될 때 경험되는 순수한 사랑의 정도가 있다. 이게 커진다. 그래서 인지하라. 예, 그리고 그것은 당신 정신체 안에서 반복해서 가르쳐라. 엄격하고 개통적인 이런 훈련을 시켜라. 예, 두려움은 선택이다. 여기 또 대문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두려움은 선택이다. 과학자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쓰레기들을 믿지 마라. 충분히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뇌과학자와 심리학자, 심리 분석가들 또 유튜버 레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게 권위에 대한 숭배고요. 우리가 학벌에 대한 어떤 추앙이 있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의 서름, 또 배운 자들의 권력.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 판사 뭐 있으면 서러운 일 안 당한다 이런 집단 무식에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는데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러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부모의 반발에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집단 무식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공부해서 성공하고 교수 되고 뭐 의사 되고 판사 되라고 했는데 난 그거 싫어서 공부 안 해라고 해도 실제 내 집단 무의식 안에는 그런 선망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가 있다. 당신은 그것에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또 당신은 그것에 단지 신체로부터 올라오는 조화롭지 않은 에너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부르곤 했다. 나는 여전히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두려움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실제, 두려움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들, 이 윗부분 정리한 부분이고요. 자아 존중감을 갖는 겁니다. 이 셀프 리스펙트 하는 부분들이 이제 4차원, 5차원 넘어가면서 강력해지는 거라서 이 3차원의 공부가 종료되지 않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부할 수업들을 계속 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두 날개를 활짝 피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과 축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했어도 앞으로의 삶은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예, 내 안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가 계속 투사를 일으켜서 자기는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반응이 아니라, 예, 난 내 인생의 주인이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다. 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너 또한 그러하다고 믿는 거다. 계속 지금 믿음의 영역이 돼버리네요. 예, 자, 존중감이 또 평등하고 축복된 존재로서 함께 윈윈 상생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4, 5, 6, 7 계속 이어지면서 책임, 그 다음에 책무, 믿음, 이게 다 하나로, 그러니까 같이 연동돼서 이제 상위 차크라 올라가면서 끼어지는 태도 책임들이기 때문에 이 자 리스펙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지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자신을 돕는 거, 섀도우 치료하는 거, 두렵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자신을 돕는 거, 하늘을 도와야 가디언도 우리를 돕죠. 하늘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와야 하늘은 스스로 자신을 돕는다. 그 다음에 섀도우를 외면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은 원효에 대해서 해볼 바가지 같다는 거. 예.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막 우리가 그 인사이드 아웃을 재밌게 봤죠. 근데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고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죠. 새로운 현실을 겪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에, 주파수를 가져오는 방법을 안다면 당신의 크리스토스 공간에 당신 자신을 중심에 둬라. 마라 봉인을 가져와 마로 두려움의 공간으로 실행하라. 두려움을 내보내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의 섀도우 바디에 박혀있는 왜곡된 원소라는 엘리멘탈입니다. 왜곡된 엘리멘탈. 이 엘리멘탈 그래서 부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원소 정령들이 추락한 상태를 계속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마라 봉인을 실행함으로써 정화하는 방법을 배워라. 지금 당장 에고가 할 일은 치유가 필요한 나머지 왜곡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의자의 정체성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 만큼 똑똑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셔야 됩니다. 스마트해져야라고 나와 있는데 에고가 하는 일은 이렇게 비스마트, 투비스마트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똑해지시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치유하는 것만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정신체는 미쳐버릴 것이다. 여기도 예언이 있네요. 만약 당신이 우주에는 항상 때가 있다. 우주는 항상 신성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에고가 할 일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인지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미쳐버리냐면 내가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항상 활성화 주기가 돼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오면 치유되지 않는 자아들은 돌아버리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하라 봉이는 12차 마라타 잘로 자신의 실드를 가동하는 것이고 마라타의 보호 아래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11.5차원에서부터 추락이 일어났다. 마하라는 마라타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11.5차원의 멀리인의 섀도우 있잖아요. 강력한 멀리인의 섀도우에까지 4개의 섀도우, 4개의 섀도우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그리고 이 마라타 전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고가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이고요.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에너지를 위로 이동할 수 있고 당신의 상위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요동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상위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다. 그들은 자신의 상위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강력하죠. 이 지식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도록 섀도우 세계가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세계에 묻혀버린 진실이라는 겁니다. 섀도우 바디를 치유하는 것으로 당신의 신근원과의 연결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당신의 에고의 마스터로서 재확립할 수 있다. 이게 스피커 1이 프리덤 티칭 시절에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테크닉하고 새로운 거 정보를 지금 다운로드 받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가르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과정 워크숍이 지연이 되고 나면 열심히 옛날 거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미치는 방법, 미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의 상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고, 상의자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피어도 되고, 싱크로니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정한 상위 존재 이름을 걸어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보호 쉴드 챔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의 훈련을 우리가 테크닉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의자가 문제 해결 능력 시스템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 섀도우 바디를 치료하고 근원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디스임파워먼트 계속 나를 무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권능 강화, 이 임파워먼트로 바꿔내는 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건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내가 무력해지고 남들 일에 개입하기 싫거나 누구 도와주기 싫을 때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뭘 한다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그냥 무력함의 선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작은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내가 좀 해보려고 해볼게. 긍정적인 발언과, 근데 좀 안 되는 것 같다. 여기까지 우리 만족하자. 이렇게 사고 시스템들을 바꾸는 것이 정말 뇌의 제어판들을 갈아엎는 거죠. 뇌의 제어판들을 이제 저들이 갖고 계속 나는 힘이 없어.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감고 당신의 이제 항상 이렇게 그 고려할 상황들, 참고할 상황들을 제시를 합니다. 프리덤 티칭에서 당신의 몸에 조화롭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을 느껴보라. 근심, 걱정, 불안, 긴장을 느끼는가. 이것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이름 붙인 에너지의 다양한 변형들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하나 아드레날린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뭘 많이 만든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그러니까 뭐 핵심을 흐리고요. 본질을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본질에. 지금 당신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호흡을 느리게 시작하라. 숨을 들이쉬고, 숨을 참고,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내쉬는 것. 그러니까 이 호흡의 3스텝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이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당신이 함께온 마라봉인과 더 높은 주파수를 가져와 두려움의 공간을 관통에 불어넣어라.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무엇이든 괜찮다고 하게 하라. 계속해서 숨을 들이쉬고 두려움에 호흡이 흩어지게 허용하라. 그러니까 계속 호흡하면 됩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그러니까 이 근심불안, 나 근심인,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는 순간 빨려 들어가는 거고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일어나면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 4년차 수행은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내 삶과의 분리와 와칭의 자리를 잡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명상이라는 훈련이 되게 필요한 거죠. 명상을 통해서 내가 스틸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 이거는 내가 욕심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수행을 계속 하면 할수록 스틸 포인트가 잡히고 근심, 걱정, 불안, 긴장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와칭하는 그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거. 하지만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크리스토스 자아다. 나의 크리스토스 자아입니다. 마의 섀도우 자하고 마의 크리스토스 자아입니다. 그래서 I'm the still point. 나는 영원한 사랑의 고요 정지점이다. I'm this I am. 나는 나인 이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에고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판들의 왜곡들은 우리의 근원과의 관계를 기억하는데 장애물을 만든다. 우리는 근원에게로 바로 수직적으로 가는 대신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인 의견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간의 욕구가 나타났고 이러한 연루, 개입이 집단 피해자화를 포함한 복잡한 일련의 결과들을 초래해왔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루머들이 돈단 말이에요. 이 회사에 대한, 이 안에 대한, 그리고 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가디언 자료를 대하는 그룹 안에서도 뭐 어떤 영성단체 다 그러겠지만 너무 팽배해져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핵심을 놓치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버티칼, 근원적으로 수직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공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수평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홀라이즌탈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하고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맺지 말고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고립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또 나의 포스가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면 명료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명료하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표현 영역입니다.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평적으로 간다. 두려움으로 가는 길이고 슬픔으로 가는 길이고 탈진화로 가는 길이다. 이건 집단 피해자, 그러니까 집단 잠재의식에 있는 그 무의식들을 증폭시켜가지고, 집단적으로 맥스 비트마이제이션, 모두를 피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코크레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랑과 기쁨과 진화의 길이죠. 이 고우 버티칼. 사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에고가 있는 두 개의 길. 우리가 선택할 길은 뭐다? 고우 버티칼이다. 근원에게 수직적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건 너희들은 수평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 버티칼로 가겠어. 그리고 아니면 또 우리 모두가 이걸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인 가십들이 계속 유포되고 떠돌고 전파되고 저같이 관심이 없던 그룹들도 알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쟁 이슈 쟁점이 생겼을 때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시기를 그런 마음이고요. 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보려는 욕구, 이 동의 욕구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욕구, 정당한 욕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에 대한 욕구는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이 개인적인 의견들에 대한 욕구는 정해진 욕망의 비충족, 나는 가치가 없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욕망과 두려움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 의견들에 대한 욕구, 수평적으로 가는 거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말하고, 예,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하고는 다르겠네요. 이 조언을 구하는 건 내가 부족한 거나 아니면 정말 알고 싶은 진실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의도 자체가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기반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는 얘기들을 유포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정한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기반, 나에는 가치 없다는 느낌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기반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 이건 결과에 대한 집착이고 조급한 태도다. 그래서 예, 그 어제 정리한 그 부분이냐. 자의 존중감의 저하가 불러오는 동의, 권위, 인정을 향한 욕구.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저의 그 유튜브에는 이 내용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려는 욕구, 권위를 구하는 욕구,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특히 이런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특히 이제 여성들도 많이 구하고 있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벤시 에너지가 강한 경우에 다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말이 맞죠. 누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낼 거야 이러는 거죠. 예. 말에 확신이 없고요.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에 대해서 사대주의입니다. 권위에 대한. 계속 어떤 권위를 가져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을 받으려는 건 이건 자기 비하 우울증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 확신에 있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권위를 상상하고 자신이 그런 듯 들떠서 자랑하고 오버한다. 그러니까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얘기하는 도중에 자신이 권위가 되어버립니다. 동일시가 돼버려서 자기가 같은 한 편 먹는 것처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착각과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거죠. 이거의 치유 방법입니다. 주의 깊게 오랜 시간 관찰하고 내적으로 숙고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 그 다음 이제 권위에 대한 거, 내 안에 차별심과 외부 세계에 대한 존경이 자신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 레벨이 있다라는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런 차별성을 자기가 느끼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보며 자기 내면의 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이완하고 완전히 쉬어준다. 그래서 이한이는 개인적 이견들에 대한 어떤 욕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대신 우선순위,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주파수 강착을 창조적인 의도의 상호 관련된 배열로 어울리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로 독립적이며 실제 결과로부터 초탈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한이는 지금의 가디언이고 예시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욕심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하면서 경계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가짜 가디언들이 있거나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룹들이 있다. 이런 웃기는 거죠. 이 이해관계로 초탈되지 않으면 가디언으로 선발되지 않았을걸요. 진실로 독립적이고 우리 모두는 그런 지역 범주, 어떤 그런,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왔다는 거죠. 다양한 또 의식의 레벨들을 갖고. 그래서, 인상위원회 가디언들의 레벨도 다 공개를 해드린 것처럼 달리하여 이 과정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양성의 정도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함수이다. 한 덩어리라는 거죠. 다양한 정도는 가디언이 우리와 이미 공유했던 원칙들에 대한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가 얼마나 잘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함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확장된 엔젤릭 휴먼 크리스토스 패밀리의 갈수록 알아차림이 깊어지는 능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우리 자신 안에 매일매일 깨어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장된 엔젤릭 휴먼의 크리스토스 패밀리여야 되는 겁니다. 엔젤릭 휴먼의 크리스토스 패밀리려면 알아차림이 갈수록 이제 커져야 되는 거죠. 섀도우 진실이 묻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진실의 은폐를 의미한다. 섀도우가 군림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혁명 세력, 자아 전복 게릴라들이 있는 거고, 정시체를 전복했다는 것은 차원이 낮은 자아가 차원이 더 큰 자아의 힘을 뺏어 버리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이제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것은 지우적이고 가장 우주적인 거다. 저의 얘기니까 보시고요. 예. 메타트론 블랙 심장에서 통제되고 있다. 섀도우가 DNA 형판과 오라장에 있는 거. 예전에 했던 거네요. 제가 한데 이건 사실 까먹는 자료도 많이 있는데 까먹지 않는 거 보면 이렇게 심각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원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 잠재의식과 관련되어 있고 결핍과 한과 원망을 투영하는 과거의 낡은 의식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이 FA 전술들이 가해자 피해자 게임을 지속시키고 있고 이 어설픈 PC주의들, 피니미즘, 자연주의, 환경 옹호론자들, 옳고 자신이 옳고 넌 틀렸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은 정책을 위반하고 그 위반된 정책에서 특수 이권을 챙기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성의 함정으로 우리를 이끌게 해놓고 그래서 다들 나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정당한 것처럼. 그냥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분노라는 거는 두려움이고 분리감이다. 신근원과의 단절과 분리감은 두려움과 분노와 섀도우의 지배까지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섀도우에 대해서 할 말이 엄청 많았나 봅니다.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 보면 예, 자신들의 섀도우를 인정하고 치유하고 하는 것은 인간 진화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사를 쥐고 있다. 프리덤 티칭의 핵심 가르침은 내면의 신 가르침이고 그 정수는 자아 주권에 대한 가르침이다. 자아 주권을 침해하는 섀도우와 FA의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의 더 큰 자아와 사랑과 지혜, 권능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 뿐이다. 내 안에 사랑이 깨어난 모든 것을 품어안고 함께 치유를 위한 길을 걸을 때 내 안의 빛과 영성은 밝아지고 세상의 어둠 또한 빛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면의 신의 가르침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린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미 나의 내면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는 축복받았다. 진실되고 확실한 정보의 공개가 우리의 전도된 의식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티칭 정보의 공개와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이유이다. 그리고 교화와 갱생을 통한 자아 주권을 회복하는 명예의 회복 주기에 들어섰다. 섀도우의 분투와 아우성 속에서도 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믿고 싸워왔던 섀도우의 가짜 힘을 하루아침에 빠져나가게 되고 진실된 사랑과 지혜의 내면의 힘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 혼란을 개인과 행성과 이 시대는 모두 감당하고 이겨내야 한다. 그 모든 것들 또한 모두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존재의 영원한 긍정적 맥락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저의 사자후가 들어있네요, 여기에는. 예, 그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내면의 크리스토스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에메랄드 성약 전체의 그 바탕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면이랍니다. 머릿속에 빌런들 3편에 걸쳐서 마무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욕구, 에고의 요구, 에고가 요구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욕구는 정해진 욕망의 비성취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다. 제가 번역을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하냐면, 이게 문학가들이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에고는 요구하는 게 많고, 그거는, 성취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파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에 파워와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게 영어 초짜처럼 번역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정확한 번역이 우리한테 더 힘을 주기 때문에 정해진 욕망의 비성취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구가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기 싫은 거죠, 지금. 욕망의 비성취, 힘이 있잖아요. 비성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저의 그냥 부족한 영어 실력을 만회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저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의 크리스토스는 각각의 욕망과 욕망의 성취를 최고 형태의 번역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경험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때 이러한 욕구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내면의 진정한 평화가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최고의 형태 표현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경험이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을 때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을 때 뚝뚝 끊어서 읽으셔야 되고, 끊어서 읽다 보면 정확한 메시지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해샤의 말은 굉장히 빠르고 단어는 굉장히 깁니다. 문장은. 그렇다 보니까 훅 읽으면 훅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책을 읽을 때 슬러시를 해가면서 읽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끊어서 말을 읽거나 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손을 대버리면은 전달이 왜곡되기 때문에 긴 문장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원리 원칙대로 번역들을 하시고 끊어서 읽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리덤 티칭에 대한 결국 이제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치유와 또 인문학적 덕목들에 대해서 그냥 프리덤 티칭이 전부라고 해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KDS3나 지금 호스트 마스터드 과정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이제 저 계속 지금 거의 뭐 3달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측면인 거고요. 예, 매일매일 하는 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예, 우리는 내면의 크리스토스의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사랑하고, 상호 지지하며, 협력하는 공동 창조를 통해서 권능 위임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된다. 예, 내면의 크리스토스의 우위를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크리스토스. 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권능을 빼앗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경쟁하지 않는다. 예,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각자가 서로 자의 내면과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살아있는 내면의 크리스토스의 권능을 알고 사랑의 현존을 느끼며 지혜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외모를 보지 않고 학벌, 조건 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또한 나처럼 신근원의 자녀로서 함께 육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적 카르마적 상황에서도 내면의 크리스토스 자아를 깨운 자녀들은 각자 내면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의 삼인체를 믿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양극성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진정한 우주적 형제예요. 우주적 가족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는 거고요. 내 안에 사랑이 현존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권능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 trust, feel, know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 지혜와 함께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배워도 되고요. 또 남한테서 배워도 됩니다. 근데 뭐 내 안에 신성이 다 이끌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승도 필요 없고 선생도 필요 없다. 이런 개 논리가 지금 뉴에이지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더 빨리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지혜 안에서 집단 실드 안에서 하나로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배우고 남한테 배우고 뭐 그렇게 항상 배우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지혜를 믿는 것. 그 다음에 현존을 느끼는 것, feel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방사가 되면서 누구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뭐 어떤 것, 사랑의 상태가 돼버리면 그 공감 능력이 커지면서 의도에 접속하게 되고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을 포착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느낌만 포착하고 지혜를 게을리 한다든지 아니면 지혜를 추구하면서 느낌을 버려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완벽한 권능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면의 크리스토스가 인정되고 의지되며 욕망과 타이밍, 상황이 동시적으로 연출되는 것에 대한 완전하게 신뢰하게 된다면 이게 신성한 때, 신성한 질서, 신성한 장소, 신성한 그런 타이밍,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난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당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들은 당신의 개인적 성취가 크리스토스의 의도와 집단의 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때 동시에 최고의 수준으로 성취될 수 있다. 예, 개인의 성취가 집단의 의도와 진화에 도움이 될 때 내가 가장 크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혼자 노력한다면 더디게 우리가 KDDL을 해도 롱웨이 홈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PBIS 또 내지는 얼스싱크 그리고 지구행성 그 다음에 은하 우주까지 그리스도의 의도에 접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단의 진화에 봉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시성의 힘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 실제적인 능력이 실제하는 곳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일 빨리 하는 건 얼스싱크 하시는 거죠. 지구와 함께 하는 건데, 지구가 지금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치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지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지구가 지금 내수층을 정화하고 있으면 같이 지구의 잠재의식, 나의 잠재의식 같이 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지구하고의 동일시되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더디게 진행이 될 것이고 최고의 의식 수준을 성취하기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이 트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확장되는 거, 그거는 이제 자아 존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차원에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려움부터 살펴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냥 단 하나의 바이올로지의 케미칼 상태다라까지 봤는데요. 그것을 치유하는 우리가 가해자 피해자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오는 겁니다. 이 태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필요한 영속적인 용서입니다. 이 살아있는 영속적인 용서의 상태에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너머의 진실 이걸 몰라가지고 일원성을 지금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건 너머의 진실 올원니스가 이 진실이 나를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느낄 때 무섭게도 느껴지지만 그리고 이 양극성의 시험 안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있지만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라는 이름으로 홀로그램에서 이제 보내주게 된다. 예. 상대와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에고의 육체 감정체, 정신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일원성이 존재와 맞물로 현현되는 모든 상태와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것이 그겁니다. 존중하고 허용하지만 지지하지 않고 또 내지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보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은혜에 우리가 머무르는 상태가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홀로그램의 잘못을 어떤 하더라도 이제 그건 카르마 법칙에 맡기고요. 우주 물리학에 맡기고 나의 배움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 반면교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의 잘못과 죄를 원망하지 않게 되며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홀로그램에서 보내주게 된다.
그러니까 뭐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허용된 측면이고요.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법칙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쟁점이 명료해졌거든요. 섀도우에 대한 쟁점, 그리고 섀도우를 움직이고 있는 섀도우 댄서에 대한 부분들 명료하게 나의 문제로 가져왔다면 우리는 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용서하면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건 제가 나중에 12태도 12층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의로 다가간다면 당신은 신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은총, 은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용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죄도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신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게 은혜는 재미있는 단어다. 이게 그 예전에는 인터레스팅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단어다. 흥미로운 단어다. 은혜는 사랑과 같다. 내 상태에는 에너지의 실제가 있다. 에너지의 리얼리티가 있다. 당신의 모든 모카바가 동기화되고, 이게 우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당신의 상위의식 모두와 신과의 직접적 연결을 당신의 몸 안으로 가져오게 됐을 때, 당신이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단어가 호나틀레아다. 호나틀레아를 부르기 전에, 당신은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 은혜는 당신을 제한하는 이번 생이나 또 다른 생애에 채택한 지각 필터들을 제거하는 곳에 있다. 당신의 감정체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을 말해주는 필터들이다. 그러니까 지각 필터들 때문에 우리가 렌즈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감정을 부여잡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체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을 말해주는 필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담대해지도록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스스로가 티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섀도우를 길들이는 거죠. 담대해지도록 피어리스하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이펙티브하게 가르칠 수 있다. 효과적이 되도록. 너가 그러는 건 시간 낭비야. 효과적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은혜의 상태에서 어떤 경험과도 마주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다. 이 회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경험입니다. Face any experie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의 상태에서 모든 경험과도 두려움 없이 마주하는 거죠. 은혜는 당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이 다른 방식이 되는 것을 선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신에서 미움, 증오, 혐오, 싫음 다 포함합니다. 이런 미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당신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미움의 감정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비언어적이다. 그것은 은혜의 상태의 일부다. 은혜의 상태는 당신이 해치려고 하거나 행성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디언들이 어떤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은혜의 상태는 당신을 해치려거나 행성에 해치려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에피리드까지도 사랑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디언들이. 그런데 지금 음모론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행성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해치고 행성을 해치면서도 가디언들을 비난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분별한 차이이고 아젠다의 차이입니다. 진리의 차이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짓밟거나 지나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이 현관 매트처럼 누워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해도 예,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이제 더 나은 상태를 향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태를 뛰어넘으려는 것은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발전 과정에서 과거를 뛰어넘을 때 과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의 과정이 무언가를 넘어서는 과정이지만 그것은 혐오와 부정의 상태가 아니라 인정과 긍정과 포괄의 상태에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것만을 좋아할 수 없고 무언가가 다른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좀 더 나은 상태를 바라는 마음이 무언가에 대한 혐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도피와 책임 회피 반응이고 좀 더 나은 상태를 원하는 마음은 인간 진화의 필연적 과제다. 미움이라는 단어는 은혜 상태에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단어다. 좋고 싫음의 이원성을 떠난 상태에서 선호도는 미움이라는 반대극성을 낳지 않는다는 이 선과 악을 초월한 지선의 상태가 이한이의 선호도다. 이건 이제 저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제 숙고, 지금 에메랄드 성향 살펴보고 태도와 책임도 살펴볼 건데요.
너무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담대해지도록, 예, 그 다음에 효과적이 되도록, 또 어떤 경험과 마주할 수 있도록, 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는 거죠. 예, 두려움이 선택한 것을 알아서 두렵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진정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유인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두려움이 환상인 줄 알고 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단절, 고립 이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우울해지고 어둠의 에너지들 그 뭐 나태해지고 이러면서 어둠의 위스퍼들의 속삭임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밝게 하고요, 긍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댓글로 이제 소통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결속을 다지자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밝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웃는 것이 먼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뭐 행복한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 뇌의 사인들은요. 웃기 시작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기 시작하면 내 운명도 그렇게 따라옵니다. 저는 어떤 게 외부의 그 이상한 변화가 조짐이 보이면은 이렇게 막 글을 막 씁니다. 글을 계속 써가지고 글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제압하는 저만의 스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저의 스킬이 도움이 되시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럼 또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은혜의 상태 일부는 당신의 신의 얼굴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곳에서 차분히 단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또한 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잊고 그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경외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당신을 경히 존중하는 것을 잊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경히 존중하면서 자신을 경히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순교자가 되도록 가르치도록 하는 다른 사상의 학파들의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면전에서 바로 신을 모욕한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관통해 살고 호흡하는 신을 경외하는 것보다 그들의 신념 체계를 더욱더 경외할 때 당신은 신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당신 자신도 면전에서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은혜의 개념으로 들어갈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념 체계란 말이죠.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어떤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계속 신념을 강화시키는 게 에고다. 그것이 끝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은 완전 페탈리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적합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의 이해관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육체적, 감정적, 정신체. 이런성의 모든 것이 되도록 허용할 때 영속적인 용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저 너머로 사실상 이동하게 된다. 당신이 애초에 누군가에게 맞서 당신이 그것을 잡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내포한다. 용서는 당시 애초에 그것을 사랑하는 대신 그것을 판단해야만 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서라는 과정들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의식 상태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사랑이 주변에 내팽개치고 말의 주변이 내팽개치고 감정이 이제 이렇게 내팽개치는데 서로 범벅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서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진화의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일원성의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들의 선택으로부터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다. 따라서 나는 연민을 품고 있다. 우리가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를 통합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감정의 전체 진화가 있다. 그 당장은 용서가 출발이다. 그것은 당신이 단지 분노에 휩싸여서 책망과 판단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궁극에 가서 용서할 것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방편으로서 이제 용서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용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어떤 부정적인 책망과 판단이 올라올 때 그래 용서하마 하는 큰 마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진리의 선택 과정은 상대적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매일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해보고 개선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목적과 결과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즐기는 것이다. 즐거움의 보상은 욕망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주어지는 것이다. 2002년 스피커원 얘기입니다. 지금 분노는 뒤틀린 사랑이다. 그리고 상처는 당신이 상처받고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화로운 사랑의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다. 상처는 분노를 쌓는다. 그것은 안팎으로 뒤집혀진 사랑이다. 나는 품행을 정말 강경하게 싫어할 수 있다. 이런 당신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존재를 사랑하라. 하지만 당신이 그 품행을 참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 품행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그 품행에 이슈를 가질 수 있다. 이원성을 초월한 상태의 선호도를 이원성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극성으로 판단하여 생기는 문제에 이한이의 또 선호도가 나와 같다. 아니면 나와 다르다에 시험에 걸리는 문제. 예. 그러나 존재는 신의 한 조각이다. 아무리 품행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모든 존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랑이 뒤틀린 감정이다. 그래서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이고 부단히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이 밖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분노라는 감정은 사라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감 속에서 평정심은 회복된다. 진리는 이 정말 내면에서 인사이트에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찰이 생기는 거고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환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해서 계속 부어 조화의 선택을 하는 것도 착각이다. 감정의 문제는 존재론적인 문제고 따라서 존재 자체를 미워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왜곡된 필터들에 의해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킬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행위에 대한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당신이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필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은 감정체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려하는 상황 중에 우리가 이제 정말 담대해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권능이 나한테 있고, 그건 이제 나를 치유할 힘도 나한테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당신의 신근원의 얼굴로서 당신 자신을 경히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티칭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LTR 선언, 나는 두려움 없음. 나는 담대함이다. 그리고 나는 일원성의 진리다. 이거를 인지한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LTR 선언은 뭐 연불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만트라 하는 거죠. 만트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회탈리 전술 해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참고를 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담대해지도록 효과적이 되도록 어떤 경험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티칭의 핵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두려움의 공부, 감정의 공부 아주 진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공부의 여정 안에서 우리 FA 도서관과 또 호스트마스터즈 카페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